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책임지는 수면 전문의 박진영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 않아요. 새벽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같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잠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불면증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몇 가지 수면 습관과 환경 조성이 여러분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혹은 꿀잠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몇 가지 핵심적인 수면 환경 조성과 습관 개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 노년에도 깊고 편안한 꿀잠을 주무시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의 최민수 어르신이셨죠.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밤잠을 설치고 잠이 들어도 23시간마다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낮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느끼셨죠.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차 약의 용량만 늘어가고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어르신은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수면제 처방보다는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의 불면증은 아주 사소한 수면 환경의 문제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면 환경 조성과 수면 습관 개선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께서는 제 말씀을 믿고 실천하셨고 단 한 달 만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56시간을 깨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고 낮에는 활력을 되찾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셨습니다. 최민수 어르신의 사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많은 경우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올바른 수면 환경 조성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꿀잠을 부르는 침실 환경 만들기.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은 침실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꿀잠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어두운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착용하여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스탠드 불빛이나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모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함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창문 틈새를 막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등 외부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백색 소음기나 잔잔한 자연의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과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원함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822도 정도가 최적의 수면 온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계절에 맞춰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침실은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습관은 침실과 수면을 연결하는 뇌의 인식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편안한 침구류를 선택하세요. 베개는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지지하고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높이와強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물렁하지 않고 몸을 잘 지지해 주는 것을 고르세요. 이불은 계절에 맞춰 적절한 무게와 보온성을 가진 것을 선택하여 몸에 편안함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침실에서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치우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침실 밖으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2. 꿀잠을 부르는 수면 습관 만들기. 수면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의 몸은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지면 더욱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정하고 지키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에 맞춰 작동하므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둘째, 낮잠은 짧게 혹은 피하세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괜찮지만 가급적 낮잠을 피하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 의식을 만드세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잔잔한 음악 등 가벼운 독서하기 등 자신만의 편안한 수면 의식을 만들면 몸과 마음이 잠들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렵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커피, 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든 식품은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들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어나게 하므로 숙면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세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3. 꿀잠을 돕는 생활 습관 개선. 침실 환경과 수면 습관 외에도 낮 동안의 생활 습관이 밤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낮 생활은 건강한 밤잠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 꾸준히 운동하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 인해 몸이 각성되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괜찮습니다. 둘째,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차라리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4. 불면증,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많은 경우 수면 환경 조성과 습관 개선만으로도 불면증이 크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한 달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입니다. 둘째, 불면증 외에 다른 수면 장애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콧거리가 심하거나 수면 중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움직이는 하지불안증후군 등이 있다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거나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심할 때입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불면증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 기억력 저하 등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화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면 전문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며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꿀잠을 위한 수면 환경 조성 비법에 대해 저 꿀잠 희망의 닥터 박진영과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잠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의 개운함과 활력, 이젠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꿀잠 희망 채널은 단순히 잠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잠 못 드는 밤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시니어분들께 진정한 꿀잠을 선물하고 그로 인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전체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 꿀잠 희망은 여러분의 꿀잠을 위해 매일 새로운 영상 한 개씩 정성껏 준비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수면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숙면을 돕는 음식과 음료, 불면증 완화를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법,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숨겨진 원인 분석까지 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 꿀잠 희망이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꿀잠 비법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저희 꿀잠 희망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이웃 등 잠 못 이루는 밤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영상을 보며 꿀잠을 위한 노력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변화를 격려하며 함께 꿀잠을 되찾은 기록을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희 꿀잠 희망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혼자 얻는 꿀잠도 소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는 것은 더욱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꿀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밤 편안한 꿀잠 주무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꿀잠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꿀잠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